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가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문득 거울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행복이란 게 뭘까?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고 할 일은 다 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내 인생 이게 다였나? 나도 그냥 늙어가는구나.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허전함 끝에서 저는 발견했거든요. 세월 끝에 남은 진짜 행복은 아주 단순했어요. 오늘은 제가 깨달은 나이 들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7가지 진심을 담아 들려드릴게요. 이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거든요. 누구보다 애쓰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젠 애들 말고 나부터 챙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인숙 씨는 두 자녀 모두 결혼시키고 외손주 셋을 돌봐줬습니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 시간인데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다고 해요.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땐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를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 씨는 그 허전함을 섭섭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날의 표정은 그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였어요. 애들한테는 잘 지내냐고 먼저 묻다가 답이 늦으면 괜히 서운해지고요. 그런 내 마음이 또 스스로 미워져요. 이 나이에 이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이제는 진짜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하루에 한 번 자식 걱정보다 나를 먼저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연습. 조금 어색하지만 그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마음에 바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아이들, 부모님. 늘 누군가가 먼저였고 나는 맨 마지막이었죠. 그게 익숙해졌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누군가들이 다 독립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 곳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받는 손은 이젠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빈자리를 자식으로 채우려 합니다.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내가 사라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 73%가 자식이 나의 삶의 중심이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식이 독립한 후에 삶의 의미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존재를 자식에게 걸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간섭 없이 사는 걸 자립이라 여기지만 우리 세대는 도움이 안 되면 소외로 느낍니다. 이 차이는 세대의 문화 차이지만 그 안엔 외로움과 허무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만큼 나를 걱정해주는 감정도 같이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내 안부를 먼저 물어보는 일이에요. 자식 걱정을 줄이려면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결국 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보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잘 자고 일어났나?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짧은 물음이 하루를 살아갈 내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줄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단 한 줄, 솔직한 내 기분이면 충분합니다. 김인숙 씨는요, 냉장고 앞에 하얀 메모지를 붙여뒀대요.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살짝 서운하지만 괜찮음. 그 한 줄이 자식 걱정 대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작이 됐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자식 얘기 대신 내 얘기를 먼저 꺼내보는 일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자식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누구 결혼했다더라, 손주가 몇 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언제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냥 배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요, 내 얘기부터 꺼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혼자 동네 공원 걷는 게 좋아졌어요. 그 말에 친구가 물었답니다. 어디 공원이야? 그 한마디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 자식 없는 나로도 충분히 대화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를 바꿔보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우리는 습관처럼 애들은 잘 있어? 로 인사를 시작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 대화의 주인공은 또 자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젠 내 감정부터 꺼내보는 거예요. 오늘 나 기분이 좀 괜찮아. 햇살 좋더라, 걷고 왔어. 이렇게 내 마음을 담은 인사로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대화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김인숙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봤대요. 오늘은 외롭지 않네.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날 처음으로 자식 없이도 내가 주인공인 대화를 해봤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작지만 큰 변화였는지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젠 끝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대요. 그랬던 김인숙 씨는 매일 아침 커피잔을 2개 꺼내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하나만 꺼내고 스스로를 위해 천천히 따뜻한 커피를 내렸죠. 그 시간 동안 아무 연락도 안 오지만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시간이 꼭 누군가 있어야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이젠 말투도 표정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자식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챙길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꽃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 피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이 오면 자기 자리에 조용히 피어날 뿐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보호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피어날 시간입니다. 그게 나이 든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이더라고요. 자식이 아닌 나에게 안부를 묻는 연습, 내 이야기를 중심에 놓는 용기, 그리고 내 감정을 먼저 나누는 대화. 이 세 가지만 해도 마음이 한결 덜 외로워집니다. 자식 말고 나를 챙기기 시작하니 그제야 내 몸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예전 같지 않은 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두 번째,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김용남 씨는 작년부터 자주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집 열쇠를 찾느라 현관 앞에서 10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찾을 때도 있다고요. 이전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신이 낯설대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조금만 계단 올라가도 숨이 차고 거울 보면 내가 내 얼굴 같지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기운이 빠져요. 그 말하는 내내 김 씨는 자꾸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그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엔 별 생각 없이 하던 일들이 이젠 마음 먹어야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땐 자전거를 타듯 몸이 반응했는데 지금은 모든 준비 운동을 하고 해야 하죠. 나이 든다는 건 몸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넘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는 일이더라고요.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진다는 말, 그게 정말 맞았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나만 겪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쇠약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괜히 남에게 뒤처지는 기분도 들죠. 결국 문제는 몸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우리 세대가 겪는 정서적 불안은 육체적 노화보다 정체성 변화에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회사, 자녀, 사회적 역할이라는 이름표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만 그게 하나씩 벗겨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인가 스스로 묻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의 사회는 젊고 빠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몸이 느려지면 존재감도 같이 줄어드는 느낌, 그게 우리가 겪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중요한 건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속도로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실천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나에게 인사하기. 세수하고 나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잘 일어났네.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둘째, 하루에 한 번 내 감정 기록하기. 예전처럼 뭐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은 몸이 무거웠지만 버텼다. 약 먹고 좀 낫는 느낌이 든다. 이런 짧은 한 줄이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더라고요. 셋째, 뭘 못해낸 날도 스스로 칭찬하기.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못했네 하고 한숨 쉬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그거면 된 거지. 그 말 하나로 마음이 놓이고 다음 날도 조금 더 괜찮아집니다. 제 친구 이복자 씨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70인데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자신감도 잃고 혼자 외출도 안 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다.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글을 읽는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는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속으로만 자란다고 하잖아요. 겉은 말라 보이지만 속은 더 단단해지는 시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지금은 삶이 속으로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급하지 않게 돼요. 읽는다는 건 더 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실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그 속에서 괜찮은 나를 다시 찾아보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사람 만나는 것도 말 꺼내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을 안 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말 한마디가 남기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세 번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남깁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0세 이봉남 씨는 요즘 자주 입을 다문 채 하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면 왠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이웃들과 마주쳐 날씨 얘기라도 몇 마디 나눴고 시장에서도 단골 가게 주인과 이거 오늘 싱싱해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며 동네며 예전 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고 남은 사람들과도 이젠 말 섞는 게 어색해졌다고 해요. 누구한테 내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점점 말이 줄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 많이 바쁘시죠? 그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직원이 활짝 웃으며 네, 덕분에 괜찮아요라고 답했답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다시 따뜻하게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매일 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걸 스스로와의 약속처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게 된 건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을 해도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혼자 삼키게 되는 거죠. 괜히 귀찮은 사람 될까봐. 요즘 사람들은 바빠 보여서 그런 이유로 우리 말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와 함께 우리 존재도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문제는 말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도 눌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나는 말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2%가 마음 터놓을 상대가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30%는 하루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수치보다 그 말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쓸쓸하고 무거웠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말이 없으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말이 줄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침묵은 그저 조용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말이에요. 첫 번째 실천은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인사말 건네기입니다. 말을 다시 시작하려면 가장 가벼운 말부터 해야 마음도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 가벼운 시작이 바로 인사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원, 동네 약사, 마트 직원처럼 익숙하지만 평소 대화는 없었던 분들에게 짧게라도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죠? 수고 많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봉남 씨는요, 요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마다 경비 아저씨께 이렇게 인사한대요.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 자신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두 번째 실천은요, 감정 담긴 말 한 줄 적어보기입니다. 표현은 꼭 입 밖으로만 나와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로 적는 말도 충분히 나를 이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오늘의 내 감정을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조금 서운했지만 잘 참았다.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진 않았다. 그 한 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잘 버텼다고 그 마음 알아준다고 말해주는 기록이죠. 이봉남 씨는 어느 날 이렇게 한 줄을 적었다고 해요.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말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걸, 자신을 안아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실천은요, 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기입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애들은 잘 있어? 건강은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안부를 묻는 말로 시작되죠. 그것도 따뜻한 말이지만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정작 내 이야기를 꺼낼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얘기라도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김인숙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은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아졌어. 그 한마디 덕분에 대화가 훨씬 깊어졌다고 했어요. 자식 이야기도 병원 이야기도 아닌 나 자신으로 대화하는 문이 그 한마디로 열리더라고요. 이봉남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TV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난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말 한마디 건네기를 습관처럼 해보겠다고 다짐한 뒤 달라진 게 생겼어요. 마트 직원이 제 얼굴을 기억하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도 아직 세상 속에 있구나 싶었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어떤 말 한마디를 누구에게 건넬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말은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데워주는 도구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말은 물가도 같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고, 썩으면 사라지게 되죠. 우리 안의 말들도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야 관계도 흐르고, 감정도 정화되고, 내 안의 삶도 살아 움직입니다. 말은 줄일 게 아니라 따뜻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말은 누군가를 이어주는 끈이자 내 마음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오늘 한마디 나부터 먼저 꺼내보는 용기. 그게 나이든 지금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준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최영수 씨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통장 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들어올 건 뻔하고 나갈 것도 이미 다 아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통장 잔액 보고 그날 기분이 정해질 때도 있어요. 많으면 괜찮고 조금 빠져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최 씨는 자녀들 모두 결혼했고 크게 도와줄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지금 갑자기 아프거나 예상 못한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관리비,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혹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밤잠을 깨우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통장에 남는 돈은 없어도 오늘 쓸 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마치 위로처럼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그날부터 최 씨는 마음이 먼저 편해야 돈 걱정도 가벼워진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은 평생 걱정입니다. 젊을 땐 벌어야 했고 중년엔 자식 키우느라 빠듯했고 이제는 내 몸 걱정과 함께 돈 걱정도 따라다니는 시기가 됐습니다. 돈은 곧 안정이고 돈은 곧 생존이니까요. 하지만 그 걱정의 무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이 나이에 어디 의지할 곳도 없으면 어쩌나? 그런 불안이 돈보다 더 마음을 갉아먹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58%가 경제적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수입보다 지출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이 마음을 흔들 때 생기는 위축감입니다. 우리 세대는 돈이 있어야 쓸모가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까지 함께 내려앉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감정적 여유입니다. 조금 적게 가져도 조금 느리게 써도 내가 오늘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삶 아닐까요? 그럼 마음을 먼저 챙기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요, 잔고보다 감정을 먼저 확인하기입니다. 돈 걱정이 생길 때 바로 통장을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앱을 열기 전에 잠깐 한숨 돌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마음이 불안한가, 편안한가? 그 질문 하나로 숫자가 아닌 감정에서 내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영수 씨는 요즘 통장을 보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혹시 지금 정말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건가?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가? 그 질문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막연한 걱정을 구분하게 되니 돈보다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다고 해요. 두 번째 실천은요, 작은 돈으로 나를 위로하기입니다. 불안할수록 아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럴수록 작은 지출 하나가 마음을 다독여줘요. 하루 1,000원, 내 기분을 위한 돈이면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장표 꽃 한 송이, 편의점에서 사는 핫팩 하나도 괜찮아요. 최영수 씨는요, 500원짜리 핫팩을 사서 잠들기 전 손에 꼭 쥐고 잔다고 해요. 그 따뜻함이 숫자보다 먼저 마음을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큰 돈 말고도 내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실천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죠. 근데 진짜 불안은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지금 내가 가진 걸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몸이 괜찮은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살랑거리는 햇살,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 뭐든 괜찮습니다. 최 씨는 이 습관을 내 마음 잠고 채우기라고 불러요. 어느 날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오늘은 이불이 따뜻했고, 속이 편했고, 나는 조용히 살아있었다. 그 3줄을 적는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나 지금도 잘 살고 있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보다 내 마음부터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돈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거 아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최 씨는 지금은 하루에 한 번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먹으며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도 괜찮다. 바뀐 건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햇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안심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마음이란 걸 이제야 알아요. 바람이 너무 세면 불은 꺼집니다. 불안도 그렇습니다. 너무 거세면 삶의 온기를 꺼버리죠. 하지만 작은 불이라도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아주면 그 불은 다시 살아나죠. 우리는 지금 그 손바닥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덮어주는 손길. 그게 지금 우리 삶을 살리는 온기입니다. 돈 걱정을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 먼저 보기, 작은 지출로 나를 위로하기, 있는 것에 감사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마음의 창고는 다시 채워집니다. 돈 걱정보다 더 깊은 건 내가 이젠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역할이 아닌 존재만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5번째, 있는 그대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68세 김영희 씨는 요즘 자주 나는 지금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곤 한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도 손 뗀 지 오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연락도 뜸해졌고 하루 종일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시간은 많은데 찾는 사람도 맡겨진 일도 없으니 괜히 민망하고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아. 스스로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뭘 해야 했고 누가 나를 기다려줬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조용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속으로 이런 말을 해봤답니다. 너 참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그간 참고 지나온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역할이 아닌 존재로 자신을 다시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 역할이 없어도 그냥 하루를 살아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의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느 직장의 누구로 말이죠. 그런 이름표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냥 나만 남게 되면 허전함과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쓸모를 잃은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나 지금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주저앉게 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퇴직 이후 삶에 대한 방향을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40%는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죠. 중요한 건 이 숫자보다 그 안에 담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필요보다 존재를 인정받을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일을 하고 뭔가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그대로 존재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역할이 아닌 존재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요, 이름표를 떼고 거울 보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름표 없이도 나로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속으로 내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김영희, 오늘도 고생 많다. 너 오늘도 잘 버틸 거야. 그 말은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김 씨는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꼭 자기 이름을 불러본다고 해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하루 한 가지 존재의 기록 남기기예요. 해야 할 일이 없다고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오늘 뭘 했더라?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기록이라도 남겨보는 겁니다. 종이에, 메모지에, 수첩에 무엇이든 괜찮아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바람이 좀 차가웠다. 혼자 마신 국 한 그릇이 괜찮았다. 그런 감정 중심의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김영희 씨는 요즘 이걸 마음일기라 부른대요. 어느 날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오늘은 혼자 걷는데 바람이 기분 좋았다. 그 짧은 한 줄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작은 확인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요, 내가 나를 안아주는 말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해요. 자기만의 말, 스스로를 안아주는 말을 하나 정해두세요. 그래도 잘했어. 이만하면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다. 그 말을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꼭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김 씨는 자기 전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내가 고맙다. 그 말이 하루의 끝에 자신을 살짝 안아주는 조용한 포옹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이렇게 이름표를 내려놓고 하루를 조용히 기록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주부로 일꾼으로 늘 뭔가를 해야 했던 김영희 씨는 역할이 사라지자 존재마저 흐릿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하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계속 자책했어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고생했다. 한마디를 건넨 날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하루 중 제일 편안한 순간이 혼자 있는 오후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쓸모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내 하루를 견디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매일 다시 확인해요. 그게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없어도 꽃은 저절로 피기도 합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필요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 보여도 존재가 빛나는 순간은 조용히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기, 감정 한 줄 남기기, 내 마음 안아주는 말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해도 괜찮은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받아들이니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혼자 있는 시간과 고요함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살립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이경순 씨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전화 하나 없고 TV만 보는데도 그 안에 사람 소리라도 있으니 괜히 틀어두는 거였죠. 딸은 멀리 시집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자주 보던 이웃도 아프거나 이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휑했어요. 처음엔 그 휑함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다는 생각, 그건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서였어요. 막상 진짜 혼자가 되어 보니까 그 안에 고요가 있고 느림이 있고 나를 마주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씨는 혼자 밥 해 먹고 창밖 바라보다 구름 쫓고 책장 넘기며 마음 쉬는 그 시간이 가장 나다워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챙기고 일하고 마을 일에도 부지런히 나섰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란 텅 빈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혼자 남겨진 게 아닐까? 이러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게 되면 어쩌지? 그런 불안이 혼자 있는 순간마다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가 힘든 건 혼자 있기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 자체보다 그 시간에 느끼는 감정 때문에 괴롭다고 답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의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나 혼자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도 고요하고 안정된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안에서 잃었던 감정, 묻어둔 상처, 그리고 작은 기쁨들까지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은요, 하루 10분 말 없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TV도, 라디오도, 휴대폰도 잠시 꺼두고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창밖 바라보기, 차 한 잔 마시기, 호흡을 느끼기. 그저 있는 그대로 조용히 멈춰보는 겁니다. 그건 심심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시간이더라고요. 이경순 씨는 아침마다 창문 앞에 앉는다고 해요.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가장 평안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혼자 하는 일, 나만의 의식 만들기입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걷기. 이런 게 괜히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의식처럼 해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요, 밥 먹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잘 먹자. 산책을 나서기 전엔 천천히 걷자. 이 한마디를 내뱉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에게 작게 말 걸어주는 습관, 그게 혼자의 시간을 고요한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이경순 씨는 혼자 점심 먹기 전 수저를 놓고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잘 먹자.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외롭지 않고 식사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요, 혼자 있는 시간, 나에게 쓴 편지로 남기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은 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짧은 글로 남겨보는 겁니다.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다. 혼자 먹는 된장찌개가 고맙다. 이런 말이 내가 나에게 건네는 편지가 됩니다. 이 씨는 매일 자기 전에 하얀 종이에 이렇게 적는데요. 혼자 있는 나, 오늘도 잘했어. 그 말이 하루를 끝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 없는 시간, 조용한 의식, 내게 쓰는 한 줄 편지. 그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혼자의 시간이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던 이경순 씨. 그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TV를 안 켜도 괜찮아요.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해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걸 요즘 정말 느껴요. 물이 맑아지려면 계속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썩게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감정을 흘려보내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혼자 있다고 텅 빈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온도를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10분의 고요, 나만의 의식, 짧은 글 한 줄. 그 세 가지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삶의 끝에 다가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오늘의 의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마지막엔 이런 마음이 남았습니다. 끝이 와도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끝이 와도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대전 서구에 사는 72세 박명자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그런가. 괜히 하루가 허무하고 어떤 날은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깊은 데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병원 가서 피 검사도 해봤는데 다 정상이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도 꺼내셨습니다. 솔직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끔 아주 멀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언젠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박 씨는 그런 생각이 든 날이면 마치 세상이 멀어진 느낌이 들었대요. TV도 재미없고 밥도 그냥 넘기고 괜히 자꾸 침대에 눕고 싶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글귀가 눈에 들어왔대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오늘을 더 단정히 사는 일이다.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라도 소중하게 살아야 그 끝도 덜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가 되면 가장 힘든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막연함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도 안 가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흐르다 보니 이러다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특히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방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뭘 남겼나? 이제 뭘 기대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삶 전체가 조용히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계속 밀어두거나 자꾸 끝이라는 두려움으로만 보면 지금 하루가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45% 이상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60% 이상은 그 두려움의 이유로 혼자 남겨질까봐,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죽음 자체보다 내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존재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늘 바쁘게 움직였고, 늘 무엇을 해야 존재 이유가 있는 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찾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느려지니 그 공백을 우리는 끝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요, 오늘 나에게 고생했다 말해주기입니다.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가면 괜히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별일 없이 무사히. 그게 사실은 가장 잘 살아낸 하루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를 견디고 묵묵히 지나온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위로예요. 잠들기 전에 불 끄기 전 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잘 버텼어. 아무 일 없던 오늘 고마워. 박명자 씨는 요즘 자기 전에 꼭 이 말을 중얼거린다고 해요. 오늘도 고맙다. 내 몸, 내 마음. 그 말을 하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잠이 더 깊고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요, 내가 좋아했던 것 하나 다시 꺼내기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욕도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요, 살아있다는 건 좋아하는 감각을 아직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 즐겨 들었던 음악, 자주 걷던 공원길, 내가 좋아했던 국이나 반찬 하나. 그 중에 하나만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작은 감각 하나가 다시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니까요. 박명자 씨는 젊을 때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딸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줬고 요즘은 하루에 30분씩 예전 좋아하던 곡들을 다시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음악이 들리면 나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실천은요, 삶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상상해 보기입니다. 죽음은 늘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말이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순간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을 더 다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하루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를 조용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날 나는 어떤 밥을 먹고 싶을까?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을까?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뭘까? 박 씨는 종이에 이렇게 적어봤다고 해요. 마지막 날엔 된장국 끓여서 조용히 먹고 햇살 아래 앉아서 오늘도 괜찮았어 말하고 싶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더 단단히 살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멈추는 것 같고 하루가 허무하게만 느껴졌던 박명자 씨는 요즘 그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요즘은 일부러 햇살 드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햇빛을 받는다고 해요. 그냥 그 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걸 느끼는 지금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삶의 끝을 생각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남은 하루를 어떻게 아끼고 살까? 그 질문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박 씨가 느낀 나이 든 지금의 가장 소중한 변화였어요. 나무는 잎이 떨어져도 그저 계절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 부끄럽거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지막 잎 하나까지 내가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잘 살았다 말해주는 용기. 내가 좋아하던 감각 하나 다시 꺼내보기. 삶의 마지막을 내가 선택해 그려보는 상상.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모두 다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한 가지, 그것만이라도 오늘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하게 나이 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결국 많은 것을 견디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조금씩 마음을 바꿔보니 이런 7가지가 남았습니다.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고, 약해진 몸도 내 일부로 받아들였고, 말 한마디의 힘을 다시 믿게 됐고,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귀해졌고, 쓸모보다 존재 자체가 소중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내 편이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오늘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다 그렇습니다. 괜히 울컥할 때 있고, 괜히 멍해질 때도 있지요. 참 많은 걸 지나왔고, 이젠 정말 조금은 편해질 자격이 있는 나이입니다. 잘 살아왔어요. 이 말, 이제는 스스로에게 꼭 해줘야 할 때입니다. 행복하게 나이 든다는 건 누가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첫걸음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